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두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기대보다는 시장에 찾아오는 수급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증시 동안에 있는 이슈에 주목하는 한 주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지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관망세보다는 반등세로 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분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조정이 어제와 같은 형태로 해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물론 이제 어제와 유사하게 장중 V자 반등을 좀 이뤄졌는데 다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지속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분봉을 좀 크게 보면요. 어제도 장중의 조정 이후에 반등세로, 오늘도 장중의 조정 이후에 반등세로. 어떻게 보면은 장 후반대에 이 지수를 살려 올리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어제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지수 하방 지지 테스트를 2100선 이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력 역시나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테스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장중의 수급에 대한 추이는 사실 외국인, 기관, 양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초록색 이동평균선,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장중 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힌트를 좀 드렸었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기관의 수급이다. 자, 장중에 이 기관의 수급 추이에 따라서 이 지수 조정 나타났고요. 또 기관의 수급이 줄어들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도 이 기관에 대한 수급 방향을 좀 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역할이 앞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그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기관에 대한 수급, 만약에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본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외국인 수급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만 오늘 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크게 포인트를 잡지 못했는데, 자, 업종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매도세인데 전기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먼저 들어오는 수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IT들이 강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요, 지수 자체를 장후반대에 올려온 종목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반등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삼성전자의 추이가 상당히 좋은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그 부분들이 추이가 계속 지켜지면서 추세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자, SK하이닉스도 여기 못지않게 반등이 잘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주도주 섹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IT 섹터를 강했습니다. 반도체, OLED 주도로 해서 전반적인 IT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 보게 된다면은 일정 부분 시장에 대한 이벤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사실은 오늘 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닙니다. 장중에 조정을 바치고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선에서 지수는 횡보를 할 것이다. 이번 주, 특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일부터는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 우리 증시에서는 모든 이벤트를 확인하는 것은 금요일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주 동안에는 시장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계속 경험한다. 자, 그러면 장중에 나오는 중요한 뉴스에 좀 움직임을 좀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클래스 내용에서도 이 오늘 장중에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슈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이 개장 전 포인트의 내용들이 오늘 장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아시아나 매각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또 KH 바텍,
제가 아침에 폴더폰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OLED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장중에 큰 키워드였다.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HDC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자, 오후장 한 2시쯤에 발표가 나왔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 동안에 이 뉴스로 하여금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종목은 이 뉴스 과연 이 오늘 유찰될 거냐 아니면은 선정될 거냐. 자, 그러면 유찰 가능성보다는 선정될 가능성을 목표 본다라면은 뉴스 소멸, 뉴스 제로 노출 이런 관점에서 변동폭이 예상되느냐. 만약에 변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 HDS의 가능성이 제일 큰데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 봐야 되느냐. 자, 에어부산 또 아시아나 IDT를 보자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에어부산이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포인트는 2%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까지 오늘 장중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 가장 큰 이슈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에어부산은 이 HDC 내에서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매각 가능성 혹은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에 어떤 걸 보이더라도요, 에어부산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를 굳이 선별해서 본다라면은 에어부산이 좀 더 알짜 회사다. 그래서 일찍이 금호산업에서 분리 매각을 한다라면은 가장 최우선의 종목이 에어부산이었는데, 내일도 이 모멘텀은 연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IDT는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상승 변동폭이 컸습니다. 자, 위아래 변동폭이 컸었는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장에 대한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반대에는 조정이 나왔지만은 장중에 상승권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반등에 대한 모습들. 자, 조정과 상단에 대한 위아래 포인트가 대략 한 12%대 포인트입니다. 장중에 변동이 컸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변동폭에 의해서 트레이딩 매매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에어부산은 상한가를 갔는데 아시아나 IDT가 좀 조정을 나왔어요.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는 모멘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변동폭 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두 기업 중에 선정을 한다면은 에어부산 좀 더 알짜 회사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룹주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 HDC 관련 회사들도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연출 이 HDC 아이컨트롤스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또 HDC 이 현대 AP 종목도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HDC 또 HDC 현대산업개발 이와 같은 종목들이 수직 계열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이해가 되는데 HDC 현대 AP라든지 HDC 아이컨트롤스는 사실 수평의 기업입니다. 지배구조에 크게 뭐 변화가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매각을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HDC 그룹은 아시아나에 대한 전반적인 그룹 시너지를 나올 것이다 라는 홍보 효과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HDC 현대 EP라든지 HDC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모멘텀에 대한 찾기는 어렵다. 내일 변동폭 어느 정도는 좀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선정하려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변동성, 시너지에 대한 뉴스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정한다면은 아시아나 쪽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쪽은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상실감이 나올 수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KH 바텍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KH 바텍. 자, 오늘 이 종목이 제일 수혜주다. 폴드오펀의 수혜주 이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오늘 장중에 26%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혜주에 대한 직접적인 종목들을 선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폴드오펀 2세대, 3세대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내년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년도가 멀지 않습니다. 1월 달에 CES 발표 나와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얘기 드리겠고요. 자, 폴드오펀에 대한 수혜주로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OLED에 대한 관심 같이 보자. 제가 OLED 3대장 이야기 드렸죠. SFA, 원익 IPS, 그리고 AP 시스템. 결국에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추세를 보였다는 것. 관심 있게 또 이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또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이 좀 지지부진, 관망세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중요한 이슈는요.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이 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 봐야 됩니까? OTT. 제가 관심 있게 계속 한 2달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덱스터. 꾸준하게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멘텀에 대한 연속성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내일 국내에 출시되게 됩니다. 이 뉴스 나오면 어떤 종목 봐야 되느냐? AI 관련된 종목 보셔야 됩니다. AI 스피커, AI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